당신의 삶이 문학이 되는 순간. 대구문학관. 대구문학관 문학방송국 3시의 신간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0일 수요일, 오늘은 이소리 시조인의 최근작인 생활 속 시조, 시조 속 힐링에 실린 시조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시조 낭독뿐만 아니라 시조 노래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구문학관 문학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조를 공부하는 김현옥입니다. 현재는 대구문인협회 시조분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남구동인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수혜로 시조집 생활 속 시조, 시조 속 힐링을 출간한 시조인이며 국문학 박사이신 이소리 선생님이십니다. 이소리 시조인에 대해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2001년 대구 시조시인협회 전국시조 공모전에서 장원을 했으며 200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통해 등단하셨고 첫 시조집으로 겨울 청룡포가 있습니다. 첫 시조집을 발간한 후 한국시조시인협회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5년 한국 근대시조의 이미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단행본으로 한국 근대시조에 나타난 이미지,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율미학, 현대시조 연구가 있습니다. 이소리 시조인은 창작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시조 연구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연구 성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조 사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학활동지원금 수혜로 발간한 디지털 시대와 이영조 시조문학을 통해 문자 시대를 지나 디지털 시대의 우리 시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시조집 생활 속 시조, 시조 속 힐링은 쉬우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시조 쓰기를 지향하고 있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에 맞는 시조 작법이라 관심이 큽니다. 현재 대구문인협회 시조분과위원장이며 대구시조시인협회 회원이시며 줌문학힐링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주동학문화재 추진실무단장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학정신을 여러 문화활동에 접목하여 역사탐방, 문학활동, 문화운동 등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리 시조인은 2014년 남구동인회를 발족하여 최근까지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문학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대구 북구청 지원으로 동인지 문학이 흐르는 강을 발간했으며 대구 향촌문화관을 시작으로 대구 각 도서관을 순회하며 글 그림전을 열어 대구 시민들의 정서순환을 돕고 있으며 인문학 고치의 일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부도서관 전시실에서 성황리의 전시를 마무리했으며 2026년 6월에는 서부도서관에서 한 달간의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소리 시조인은 시조 노래인 정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소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시조 창작과 연구와 노래를 하고 있는 이솔희입니다. 대구문학관 독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소리 선생님 생활 속 시조, 시조 속 힐링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시조집 제목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조집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조집 말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시조는 시절 가조의 준말로 생활 시조가 시조의 본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시조에서 근현대 시조로 넘어오면서 시조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조 장르는 독자들에게 점점 멀어지고 최근에는 현대 시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시조의 본령을 망각하고 자유시를 무작정 따라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시조에서 볼 수 있듯이 시조는 오래 생각하고 의미를 비틀어 창작한 작품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시조인의 정서를 바로 표현하는 쉽고 간결한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이 있고 멋이 있고 힐링이 되는 문학 장르라 시조집 제목을 생활 속 시조, 시조 속 힐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유학자인 백호 임재와 기녀 한우가 주고받은 사랑시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과 같이 낭독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고가신조 버전으로 백호 임재가 짓고 불렀던 북천이 막다 커널을 한번 노래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천이 말다 거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참비로다 오나란 참비 맞아시니 얼어 잘까 하노라 네, 그 백호 임재는 조선 전기, 중기에 걸쳐서 생존했던 유학자입니다. 이 임재가 어느 날 기녀 한우를 만났습니다. 이제 한우라는 것은 찰한자에 비우자를 써서 우리말로 풀이하면 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호 임재가 기녀 한우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제 뭐 홀로 혼자 좋아해서는 일이 성사되기가 어렵죠. 아무리 기녀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우의 이제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 즉석에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디카시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뭐 극현장성, 극순간성, 뭐 극서정성, 극사실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제 현대 시조보다는 오히려 디카 시조에서 이 고시조의 그러니까 이제 시조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뿌리를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기녀 한우가 불렀던 어이 얼어자리 이것을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이 얼어자리 어이 얼어자리 무슨 일 얼어자리 원앙금 비취금은 어디 두고 얼어자리 오날은 참비 맞았으니 녹아살까 하노라. 네, 이제 그 시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녀 한우도 아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즈에 오케이라고 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소리 선생님께서는 생활 속 시조, 시조 속 힐링, 서두, 시인의 말에서 시조 짓는 것이 즐겁다. 시조는 내 친구이자 연인이다. 주제를 정한 후 눈을 감고 시조 형식에 담다 보면 좀 더 적확한 표현을 찾게 되고 리듬이 샘솟고 이미지가 따라붙고 상상이 나르를 편다라고 하셨는데 시조를 처음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 학부 때 시 창작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 창작 동아리 이름이 백실 글벗이었습니다. 시도 교수님으로는 이제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철 시인이시고 교수님이었습니다. 모여서 창작하고 화평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문학기행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 하면서 창작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 창작에 대한 그리움이 아련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독서와 창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집안일과 육아와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직장을 따라 서울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사온 후 우연히 대학 선배인 곽홍란 시인을 만나게 되었고 곽홍란 시인의 소개로 시조인인 민병도 선생님의 지도로 본격적으로 시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조 쓰는 것이 즐거웠어요. 대학 때처럼 문학 기행도 즐겁고 각종 문학제도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조 창작을 하다 보니 시조의 본령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시조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시조를 전공하다 보니 또 시조 창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정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축제에서 정가를 부르면서 우리 노래 정가 보급에도 열심입니다. 올해 전국 정가진흥회에서 경북문화진흥원 지원금으로 창작 정가를 무대에 올리는데 제가 창작한 남매지도 무대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남매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선생님은 시조를 동반자 내지는 연인에 비유하시면서 시조 쓰는 일을 힐링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조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흔히들 시조 창작은 형식이 있어 어렵다고 하시는데 처음 입문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알고 나면 매우 쉬운 장르가 시조입니다. 시조의 형식은 간단합니다. 3장 6구 12연보 45자 내외가 시조 형식의 전부입니다. 형식은 복잡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지켜야 할 형식과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이쿠가 그러하듯이 시조의 형식은 누가 봐도 시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두다 보면 어디까지 한계로 두어야 할지 그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있어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상상하게 되고 적확한 표현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사과의 단맛을 알지 못하듯이 일단 시조 창작을 해보시면 창작의 즐거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 시조, 시조 속 힐링 속 작품 감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소리 선생님 시조집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 시조, 시조 속 힐링에는 생활 속에서 발견한 소재와 주제를 단시조 형식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실은 시조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나온 진솔한 경험의 산물로 시조를 쓰는 가운데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1부 생활 속 시조, 2부 봄, 여름, 가을, 겨울, 3부 시조 속 힐링이라는 3개 분야로 테마를 잡았습니다. 1부 생활 속 시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담았습니다. 2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는 사계절에서 만나는 자연물이 주는 깨달음을 받아 적었습니다. 3부 시조 속 힐링에서는 시조를 창작하는 가운데 느끼는 힐링을 주제로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일부인 생활 속 시조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작품을 소개해 주시고 해설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휴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 나 거기 서 있을게. 언제든 어디든 주저앉고 기다릴게. 이 한 몸 오롯이 펼쳐 당신 허물 닦을게. 휴지 전문입니다. 휴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일상용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타심을 휴지에서 읽었습니다. 이타심은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영역이기에 더욱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타심 가진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시조작품 휴지를 AI의 도움을 받아 노래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 나 거기 서 있을게. 언제든 어디든 주저앉고 기다릴게. 이 한 몸 오롯이 펼쳐 당신 허물 닦을게. 당신이 원하는 곳 나 거기 서 있을게. 언제든 어디든 주저앉고 기다릴게.
근사한데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조작품 밤길은 어려운 시대 상황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만 이소리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어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로등이 하나 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섬광 같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정의는 살아있어. 저 가로등처럼. 가슴은 환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의의 중간에 서기를 주저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을 보고 누구나 감격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밤길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스스로 달래가며 어둠과 몸을 섞는 벚나무 저 너머로 하나둘 도리질하며 불 밝히는 가로등. 이렇게 써봤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어둠, 벚나무, 가로등을 가져왔습니다. 어둠은 악의 축이며 벚나무는 기회주의자, 가로등은 선의 축으로 봤습니다. 악의 축과 선의 축은 구분이 쉬운데 기회주의자는 유동적이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의 축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도 기회주의자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는 더더욱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길은 알레고리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명료성과 간결성과 함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레고리 기법은 자유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면이 좁은 정형시 시조의 창작 기법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날 이후는 6.25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소재는 수필로도 쓰신 적이 있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4년 8월 13일 한국전선문학관 주최 6.25 전쟁 문학 모집에 아픔을 삼킨 뻐꾸기가 선정되어 현재 한국전선문학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팟캐스트에서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가 흔히 보는 동화책의 결말처럼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쟁보다 더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전쟁 이후에 많았습니다. 그날 이후는 재생적 상상력이 적용된 생생한 체험을 단시조 그릇에 담은 작품입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수필로도 썼지만 장르에 따라 나름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작품 생산의 자본이 된 셈이며 창작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풀어낼 수 있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휴전선 그었지만 전쟁은 계속됐다. 노무부대 차출되어 머리 깨져 피 쏟은 후 아버지 폭격을 피해 길 없는 길 헤맸다. 이것이 그날 이후의 시조 내용입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전쟁 후유증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전쟁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그 충격의 상흔으로 아버지는 가족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끝이 없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가족들은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전쟁터로 내몬 국가는 이러한 비극을 방관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때이니 국가가 책임지기에는 무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핵심어를 뽑아 옮겨 썼습니다.
종장에서 아버지의 길 없는 길에서 상징 기법을 써서 의미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2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실린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소리 선생님, 2부에는 주로 어떤 작품이 실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봄을 소재로 한 작품인 벚꽃 카푸치노를 소개하겠습니다. 벚꽃 카푸치노는 벚꽃 이미지와 카푸치노 이미지를 접목한 작품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도시는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공중으로 훅 날아갈 듯합니다. 카푸치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 하얗게 떠있는 거품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너무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작품 속에 담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옥 사회자님이 벚꽃 카푸치노를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럼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카푸치노. 찬바람 지난 자리 씁쓸함 고이더니 살포시 내려앉는 포근한 봄 햇살에 부푸는 꽃송이 송이 하늘 사뿐 받든다. 네, 김현옥 사회자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시조의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벚꽃 소재를 시실로, 카푸치노 거품 소재를 날실로 직조한 작품입니다. 좀 전의 작품이 두 개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작품 이면에 숨겼다면 이번 작품은 두 개의 이미지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입니다. 찬바람 지난 자리는 기후로 벚꽃이 핀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씁쓸함은 커피 맛입니다. 즉 커피잔에 커피를 따른 상황입니다. 두 이미지의 공통점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시기를 그려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살포시 내려앉는 포근한 봄 햇살은 벚꽃 몽우리면서 카푸치노의 거품 이미지입니다. 종장 부푸는 꽃송이 송이는 활짝 피어나는 벚꽃 이미지이면서 커피 위에 내려앉은 솟아오른 거품 이미지입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작품을 쓰면서 몰입감에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AI가 창작도 잘한다니 AI 시대에는 작가가 필요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디지털 시대에는 문학 작품의 향유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 분석됩니다. 작품을 우열의 잣대로 재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즐기고 힐링하는 과정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유 과정에서 오는 힐링은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 일반 독자의 접근이 쉬워야 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시조집은 생활 속에서 건진 작품이라 친근한 느낌입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읽고 나면 울림이 있어 좋습니다. 각 서점의 책을 읽은 독자들이 남긴 리뷰에도 대부분 쉬우면서도 감동이 있다라는 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 시조라 쉽고 울림이 있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 쉬운 시를 쓰는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인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입니다. 시바타 도요 시인은 92세에 아들의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8세에 장례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첫 시집 약해지지 마를 낸 후 일본에서 150만 부나 팔려나가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약해지지 마의 특징이 쉽고 막다는 것입니다. 평소 책을 잘 읽지 않던 사람들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화장실 볼일을 보면서
단숨에 읽었다고 합니다. 시집이 결코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낯설기 기법을 한다고 표현을 베베 꼬아 놓을 경우 독자들은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네. 이제 가을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네. 절정2 점화는 가을을 소재로 한 시조작품입니다. 제가 금호공과대학교 교양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강의할 때 쓴 작품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금호공과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인연의 길을 따라 줄지어선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차례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인연의 길이란 제가 붙인 길 이름입니다. 작품의 소재가 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의 길을 따라 줄지어선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마른 내 마음에도 단풍불이 옮겨 붙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절정2 점화 전문 소개하겠습니다. 줄지은 은행나무 노랗게 타오른다. 담 너머 벚나무도 빨갛게 불붙었다. 점점이 옮겨 붙는다. 바싹 마른 마음에. 단시조의 초중장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세계인 경치를 그대로 그려 담았습니다. 시조의 성경 후정 가운데 성경을 담은 것입니다. 종장에서는 정서나 감정을 담았습니다. 종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필자의 내면적 감정을 담았습니다.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과 유사합니다. 시조의 원류를 한시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러한 전개 방식을 멀티 시조에 담을 경우 초장, 중장은 동영상과 음악과 자연의 소리로 대체하여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일찍이 김소울 시인의 스승인 김옥은 그의 시론에서 자연을 문자로 옮기면 옮길수록 그 감흥이 떨어진다고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시조에서는 후정인 시인의 내면적 감정만 문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멀티시조는 AI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독자들도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향유층이 많아지면 그 장르는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그 본보기입니다. 네. 이어서 겨울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리 선생님, 겨울 억새의 창작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겨울 억새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1년 정도 지독한 불면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니 모든 것에 의욕이 떨어지던 때였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요. 그런데 추운 겨울 강한 바람에 날려 연신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겨울 억새를 보고 삶의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작품을 낭독하겠습니다. 겨울 억새 전문. 물 젖은 생각들을 서걱서걱 말리우고 날새운 지난 세월 가슴 밑 다독이며 긴 세월 흔들림에도 꺾지 않는 아우성. 이 작품은 AI의 도움을 받아 노래로 만든 것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젖은 생각들을 서걱서걱 말리우고 날
걷지 않는 아우성.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조를 창작하는 가운데 느끼는 힐링을 주제로 한 3부, 시조 속 힐링에 실린 작품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리 선생님,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평강동 사과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평강동은 사과 재배지로 유명합니다. 1917년 사과 재배가 시작되면서 현재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사과 재배지가 대다수 중부지방으로 옮겨갔지만 평강동에는 여전히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지인들과 함께 평강동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접어들다 울타리 너머로 속이 거의 다 썩은 사과나무가 새잎을 틔우고 있는 것에 눈이 멎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저 몸을 하고 새싹을 피울 수 있다니. 순간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속도 볼 수는 없었지만 저 사과나무처럼 거의 다 썩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강동 사과나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강동 가수원의 오래된 나무 있지. 긴 세월 애태우며 수많은 사과 키운 꺼멓게 속이 타도록 인내하신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목이 맵니다. 고마움은 알았지만 너무 가깝고 편하게 느꼈기 때문에 내 삶이 고달플 때면 어머니에게 모든 괴로움을 여과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당신의 안락을 포기해도 자식 사랑만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삶을 생각하면 언제나 갚지 않고 남은 부채처럼 마음이 무거웠는데 표현함으로써 어느 정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강동 사과나무는 알레고리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평강동 사과나무에서 시작했지만 어머니 속으로 끝을 냈습니다. 볼 수 없는 어머니 속이 거의 다 썩은 평강동 사과나무에 비유하여 이미지화했습니다. 정말 평강동 사과나무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네요. 모든 어머니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자식들을 키우고 정말 대가도 없이 수고하셨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제 돌멩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멩이는 자연물에 이수리 선생님의 감정을 이입하여 쓰셨군요. 낭독과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물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자아와 타자와의 갈등에서 자아가 약자여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경우 그 억울함은 분노의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자연물입니다. 약자의 불리함이 오히려 성장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자연물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멩이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치혀 얻지 못해 할 말도 못하더니 표종을 삼가면서 안으로 채우더니 강 따라 구르고 굴러 고운 말씀 전하네. 돌멩이를 보면 혀를 얻지 못해 경쟁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각을 달리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어서 속으로 사귀고 되새김하며 오래 생각할 수 있는 깊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 그때 자기 생각을 모두 말로 하는 사람보다는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깨달음을 통해 우러나온 고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멘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을 오래 관찰하다 보면 삶이 던져주는 문제점에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힐링할 수 있습니다. 돌멩이도 알레고리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령시이다 보니 제한된 그릇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오히려 제약으로 인해 내용을 압축할 수 있고 압축의 결과로 리듬과 촌철살인의 명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형식이 있다 보니 초보자들이 운문작법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된 듯합니다. 이소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시조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가 창작을 더 잘하게 된다면 작가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창작을 잘 하더라도 창작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와 힐링은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삽하고 모호하여 일반 독자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시 창작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좀 더 문턱을 낮추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창작할 수 있는 시조작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그 본보기가 됩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일본을 넘어 미국에서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쉽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0여 년의 역사 동안 우리의 얼과 가락을 담아왔기에 이미 우리 신체 일부가 된 시조 감상과 창작 과정을 통해 재미를 찾고 힐링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힐링하기 위해서는 난삽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창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소리 선생님의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구문학관 3시의 신간 낭독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남구동인의 사무국장 김현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